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향가 19체 향가 충담사의 찬기 파랑가입니다. 달이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찬기 파랑가에서는 기파랑을 잣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사실 잣나무인데 잣나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름보다가 더 높이 있는 이 나무는 굉장히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잣나무인데요. 사실은 이 앞에 산은 바로 이쯤에 지리산 천왕봉이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나무는 기상이 상당히 높죠. 자, 찬기 파랑가에서는 화랑창 기파랑을 이 잣나무보다가 더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이 따라가는 것은 충담사 찬 기파랑가 해설. 하늘의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갑니다. 다시 보니 달은 냇가에 있는 기파랑의 흔적을 비추고 있습니다. 높은 잣가지처럼 서리도 모를 기파랑이기에 하늘의 달도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19체 향가 찬기파랑가는 화랑기파랑의 모습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찬양한 노래입니다.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신라의 노래로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동일한 향가 찬기파랑가를 양주동 스님은 대화 형식으로, 김한진 스님은 독백 형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한 충담사의 찬기파랑가 해설입니다. 열침에 나토얀 달이 흰 구름 조초 떠가는 것 안디야 새파른 나리해에 기랑의 저지 이슈라 일로 나리 제벽이 랑의 지니다 샤온 마자미에 끝 가철 존노하자 아의 잣까지 높아 서리 못 누월 화반이야. 자, 양주동 스님 해석이고요. 늦겨곰 바람에 이슬 발간 달알이 흰 구름조차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서리의 기랑의 저지 올시 수풀이야. 이로 날이 제벅이 낭이어 지니드 서이온 마담에 가잘 존나라자 아야 자싯까지 높아 눈이 못아 덮을 꽃가리여. 자, 김한진 쌤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찬기파랑가 제목을 보면 찬은 찬양한다는 뜻이죠. 기파랑은 화랑 이름 기파랑이고요. 기파랑을 찬양하는 가는 노래죠. 그래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양주동 선생님 해설이나 김한진 선생님 해설이나 기파랑을 찬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양주동 해석은 대화 형식인데요. 내가 묻고 달이 답하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열침에는 구름을 열어 젖힘에 달이 이제 구름에 가려는데 구름이 싹 열리니까 달이 보이겠죠. 열침에 나토얀 달이 나타난 달이 달은 우러러 보는 존재 숭배의 대상이죠. 달 보고 야, 니 어디 가노 이러니까 달이 기파랑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숭배하는 달이 기파랑을 따라가니까 달이 숭배하는 존재니까 기파랑은 훨씬 더 두드러지죠. 자, 요 달은 기파랑의 인품을 드러냅니다.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조초 떠가는 것 안디하. 자,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 자,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야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자, 기파람의 고결한 인품이 드러나고요. 이걸 물었죠. 누가? 작가가 달에게 물었습니다. 새파란 나리에 이렇게 갈라온 거, 되갈라온 거는 기파랑과 관련이 있죠. 새파란 냇가에 이 냇가는 새파란 냇가니까 오염된 뇌가 아니고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맑고 깨끗한 인품을 뜻하고요.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저지 이슈라. 저지는 모습입니다.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따라간다 이런 뜻이죠. 일로 날이 저벽해. 일로 날이 저벽해. 일로 날이는 1호부터. 자, 1호부터 이 기랑의 모습이 있고부터 또는 일로네라는 시내 이름도 됩니다. 자, 일로네라는 일로네 시내의 저벽에는 조약돌에, 저벽의 조약돌에 달도 그렇고 이 저벽돌도 그렇고 전부 기파랑과 관계 있죠. 이 저벽돌은 조약돌은 돌이 뭐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래서 기파랑의 원만한 인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1호부터 내과 조약에 낭의 진이다 샤온. 낭은 기파랑이죠. 기파랑이 지니시던, 자,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잠의 갓을 존노하죠. 그때부터 그 나리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따라간다.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 자,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자, 요거는 기파람의 원반한 성품이 드러나고요. 이건 답사죠. 다리 작가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으 잣까지 높아. 아으 잣까지도 역시 기파랑왕인데요. 자, 아으는 우리 향가 구구 첫머리를 낙구를 하는데요. 낙구 첫머리에 이렇게 감탄사가 오는 19창 오는 게 19창의 특징입니다. 영탄법이고요. 자, 19창의 특징으로 시조 종장 첫음보의 감탄사로 이어집니다. 잣까지는 고고하잖아요. 앞에서 전나무를 한번 봤는데 아주 구름 위에 서 있는 그 전나무가 굉장히 기상이 있죠. 고고한 기상, 절개를 뜻합니다. 잣까지처럼 높아 서리 못 누월 화반이야. 서리는 고난, 시련 또는 세속적 욕망이고요. 그 서리를 모르월 화반이야는 화랑의 우두머리요. 자, 이렇게 불렀으니까 도노법이죠. 또 영탄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노법과 영탄법을 사용해서 흠모, 기파랑을 흠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 모를 화랑이여. 자, 기파랑의 높은 기상. 자, 결사는 작가의 독백입니다. 그 앞부분은 작가가 달에게 물었고 중간 부분은 달이 작가에게 대답했고 마지막 부분은 작가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김한진 쌤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한진 쌤 해석은 대화 형식이 아니고 전부 독백 형식입니다. 느껴곰 바람에 흐느끼며 바라보며. 자, 왜냐하면은 왜 흐느끼며 바라봤느냐면은 기파랑을 볼 수 없어서 흐느끼며 바라봤습니다. 그리움이고요. 흐느끼며 바라보며 이슬 발간 달아리. 이슬이 밝힌 달이니 이런 뜻이죠. 달이는 광명 염원의 대상이고요. 자, 이 달은 역시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과 관계 있습니다. 이슬을 밝힌 달이, 달이 이래 떠 있으니까 이슬이 보이잖아요. 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간 언저리에, 그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간 언저리에,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가서 볼 수 없죠. 자, 이거는 이렇게 달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기파랑을 볼 수 없다는 뜻으로 기파랑의 죽음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흰 구름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서리의, 모래 가른 물서리에는 모래 같은 물가에, 자, 모래 같은 물가, 모래 같은 물가니까 이건 맑고 깨끗하죠. 자, 모래가 잘 보일 만큼 맑고 깨끗한 물이다, 그죠?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지지올시 스프리아. 기랑의 지지올시 스프리아는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 있다.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 있으있겠네. 그거 따라가는 거죠. 자, 숲을 보고 이제 기파랑을 떠 올리는 겁니다.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 자, 달과 같은 기파랑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요.
일로나리 저벽기. 자, 일로나리 저벽기. 일로나리는 일원에 강물 이름입니다. 강물 이름이고 화자가 지금 일원에 있죠. 자갈벌에 일로나리 자갈벌에. 자, 일원의 자갈벌에서 낭이여 지니더 시온. 낭은 기파랑이죠. 불렀으니까 도노법이고요. 낭이 지니시던 마잠의 가잘 존나라자. 마음의 끝을 쫓아가고 싶다. 결국 기파랑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죠.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자,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부 독백이죠. 아야 자식까지 높아. 아야는 19창과 마지막 구에 나오는 감탄사죠. 19창의 특징이고요. 자식까지는 자까지가 높아서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 모달두풀 꽃가리야. 눈이는 눈이죠. 그 시련 역경을 뜻하고 이 잣나무와 눈은 서로 대조가 되죠. 그 모달두풀은 눈이 덮지 못할 꽃가리야. 꽃가리는 화랑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요. 잣나무 윗부분이 기파랑의 꽃갈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 눈이 꽃갈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은 눈이 어떤 시련 역경이 기파랑을 굴복시킬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눈이라도 덮지 못할 꽃갈 같은 기파랑이여. 자, 기파랑의 고결한 절개 예찬하고 있습니다. 감동이죠. 자, 19채 안 가고요. 비연시. 비연시는 1년, 2년, 3년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3단 구성이지만 하나의 연입니다. 단연시란 뜻이죠. 연으로 이루어진 시가 아니다. 자, 낙구의 감탄사고고요. 성격은 추모적이고 또 예찬적이고 상징적이고 서정적입니다. 주제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찬양. 자, 특징은 문답 형식으로 대상을 찬양했다. 이거는 양주동 선생님 해석이죠. 고도의 비유와 상징으로 서정성이 두드러지고요. 대상의 특성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흰색 서리와 푸른색 작가지 시내가 조화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 구름 시내와 수직적인 것 달서리의 배치를 볼 수 있고요. 영원한 것 달과 잣나무와 찰나 흰 구름과 서리가 또 조화되고 있습니다. 자, 양주동력 활동입니다. 이 작품을 시적 자의 시선에 따라 세 부분을 나눠보자. 대화 형식이죠. 자, 1의 사명은 하늘이 화자는 하늘을 보고 있잖아. 내가 달을 보는 것이고 4에서 발행은 땅이죠. 달이 내가를 보는 것이고요. 9에서 10행은 하늘과 땅 사이 내가 잣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중요 시의 속성과 그 의미를 써보자인데요. 달은 세상을 밝게 비추잖아요. 그래서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 냇물은 푸르고 맑잖아요. 그래서 청하고 맑은 인품. 조약돌은 부드럽고 달았죠. 그래서 원만한 인품을 뜻합니다. 또 작까지는 높고 푸르죠. 그 높고 고고한 인품이고요. 서리는 차갑잖아요. 고난 시련을 뜻합니다. 다음 시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인데요. 달은 만인이 우러러 보고 밝고 고귀한 존재로 기파랑의 고고매한 인품을 드러내고요. 잣나무 가지는 시련이나 역경에 굴하지 않는 존재로서 기파랑의 곱고 높은 지조를 나타냅니다. 기파랑을 표현한 시어를 더 찾아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말해보자인데요. 수풀은 맑고 푸른 물, 기파랑의 맑고 푸른 인품을 뜻하고요. 화자는 달, 숲을, 잣나무 가지를 통해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과 높고 고든 지조를 형상화했습니다. 따라서 기파랑을 예찬하고 추모하고 있는 향가지요. 자, 작가가 이 작품을 지은 목적을 당시 사회적 상황과 관련지어 추측해보자인데 신라 경덕왕 때는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던 화랑의 세력이 약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충담사는 화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작품을 창작했을 것입니다. 자, 김한진역입니다. 이 작품을 시상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고 내용을 정리해보자인데 독백 형식 비리입니다. 1에서 5권은 기파랑의 모습을 생각했고요. 6에서 8권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자 했고 9에서 10권은
기파람의 고매한 인품과 높은 뜻에 감동했습니다. 제국은 악구 첫머리는 아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자인데요. 앞서 전개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흠모의 정서를 고조시켜 그를 찬양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내용 정리와 아야를 통해 볼 수 있는 19창가의 특징은 19창가는 시상을 3단 기서결 구성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구구에서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낙구를 두어서 화자의 정서나 시상을 집약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작품의 화자의 주된 정서는 무엇이며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움과 존경인데 대상은 기파랑이지요. 작품에 등장하는 다음 자연물이 무엇을 비유하는 이미지로 쓰였는가? 달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숲은 높이 솟아 정정하고 우뚝한 기파랑의 모습, 잣나무는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않는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입니다. 자, 눈은 잣나무 가지를 덮는 존재로 시련 역경을 뜻합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클릭하거나 또는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검색을 하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 방법,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읽어보면서 국어 공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19차인가 충담사의 찬기파랑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